어떤 사람처럼 보이세요? 경계시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뭐 기동 타격대라든지 기동 순찰대, 아마 그쪽에 속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현재까지 만나본 바로는 그렇게 활동하셨던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 얼굴을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랑 이제 저희 영화에서 인터뷰로 출연해주신 조연출 안주환 씨가 처음 광주에 왔었던 건 2014년도 봄이었어요. 그때는 저희는 80년 5월 광주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80년 5월의 그 이야기로만 광주가 항상 이야기되는 것에 오히려 반감이라든지 문제의식 같은 게 있어서 현재 광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일상으로만 영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작업들을 시작을 하면서 2014년도부터 2015년 봄까지 광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했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다른 공연의 기록 촬영으로 광주에 처음 갔었던 건데 그 공연에 참여하신 많은 시민들 중에 한 분이 주옥 선생님이셨고 그 선생님하고 저희가 이제 친해지게 돼서 선생님의 일상을 촬영을 하다가 2015년도 봄에 선생님께서 5.18 기록관에 갔다 오셨다가 사진 속 인물이 김곤이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도 네, 되게 뜻밖의 어떤 5.18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았던 것 같고요. 같은 무렵에 진환 씨와 일베에서 그 사진 속 인물이 북한 특수군 약간 대장격으로 600여 명의 광주에 당시 침입했던 북한 특수군을 이끌었던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제1광주라는 명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백 명의 당시 항쟁 속 항쟁 사진 속 인물들에게 빨간 전과 빨간 화살표를 찍으면서 그 북한 개입설을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1번으로 지목이 됐고 저희가 알고 있는 주옥 선생님의 직접적인 그 목격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네, 저희가 80년 5월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오히려 80년 5월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5.18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관객들 혹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관객들처럼 0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알아가는 그 추적의 과정을 영화로 담는다는 의미가 있고 좀 더 젊은 관객들에게 접근 가능한 영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금 보신 영화 형식으로 추적극의 형식으로 영화를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광주를 다룬 예술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글이던 아니면 그림이던 영화건 소설이건 심지어는 뭐 신문기사나 방송 다큐이건 간에 저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약간 장르의 프레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까지 광주를 제가 접했던 방식, 학교나 언론이나 기존에 만들어졌던 영화에서 광주를 표현하는 방식들은 사실 제가 뭔가 온전히 이입하기엔 좀 힘들었던 형식이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장서른 감독님의 꽃잎이라던가 이창동 감독님의 박하사탕 같은 영화도 그렇고 혹은 5.18에 대한 다큐멘터리조차도 영화 속에서 보여지지 않는데 영화를 보기 전에 이미 전제를 무언가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전제들을 깔아두고 그런 작업들이 출발한다는 인상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대부분은 아마도 어떤 부채감이나 죄책감의 감정에서 그런 전제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추정이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80년 이후에 태어났고 저희 제작진 모두 80년 5월 달에 태어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서사들을 종종 뭐 영화를 통해서건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건
접하긴 하지만 거기에 온전히 이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뭔가 저희가 정말로 광주를 이입하면서 따라가려면 조금 다른 형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만원 씨의 작업이 그 작업의 어떤 사실 여부, 허구성 여부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 여부들을 다 떠나고 그 표피만을 바라봤을 때는 저는 나름 그 어떤 시각적인 작품이라고 했을 때 저한테 되게 신선한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 조악한 그림판으로 만들어낸 그 빨간색 화살표와 빨간색 점으로 광주 사진을 얼룩덜룩하게 만들어낸 그 인터넷 짤들이 어쨌거나 광주의 그 개인들을 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들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저한테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정말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졌던 적은 없었고요. 다만 이 화살표로 지목이 된 분들 중에 저희가 직접 만나서 내가 그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또 나타나시지 않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1번으로 지목된 이분은 당시 광주 항쟁 때 촬영된 수많은 시민분들의 사진 중에서도 제일 포토제닉하고 제일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인물인데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광주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억을 잘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분의 사진에서 출발을 한다면 뭔가 좀 사진 이미지 자체에서만 순수하게 출발을 해서 어떤 외부적인 맥락, 앞세대의 어떤 서사들과는 상관없이 좀 필터링 없이 직진할 수 있는 광주, 80년 5월의 광주를 직진할 수 있는 통로로 그 사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사진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억을 떠올리는 수많은 생존자분들의 목소리와 얼굴을 통해서 어떤 극영화에서 배우들이나 어떤 광주를 경험하지 않은 그 세대분들, 386 세대분들의 약간 죄책감의 농도가 어느 정도 섞인 그런 필터들을 경유하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목격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들을 수 있고 그것들로 새로운 서사의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1번 광수로 지목된 분의 사진으로 출발하는 데 있어서 지만원 씨의 그 시각적인 작업이 저희한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김군의 사진을 갖다가 스크린에다 걸어놓고 당시에 상담자 세 분을 갖다가 만나게 되는 처음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장면을 갖다가 이제 그 세 분이 만나는 그 장소를 굳이 극장으로 위치한. 그래서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하게 되는 어떤 이유 같은 것도. 네, 우선은 김군이라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저도 다큐멘터리를 어쨌든 다큐멘터리로 이게 어느 정도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김군의 어떤 추적 결과에 따라서 이게 지금처럼 순수하게 생존자들의 목소리로만 100% 진행되는 영화가 아니라 만약에 전혀 유의미한 증언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그 추적하는 젊은 어떤 조사자들의 부분을 약간 극영화적인 방식으로 촬영한 부분의 비중이 좀 증가한 약간 극과 다큐 사이의 어떤 작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결과물의 형식이 순수한 다큐가 아니라 뭐 극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 작업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순수한 다큐라 하더라도 사실은 모든 다큐멘터리들이 다 감독, 제작진의 어떤 연출과 개입과 어떤 카메라의 프레이밍과 카메라를 언제 켜고 언제 끌지 등의 다양한 연출적 결정에 따라서 이제 구성이 되고 촬영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연출적인 개입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순수한 객관적인 다큐멘터리라는 어떤 신화를 별로 믿지는 않는 편인데요. 어쨌거나 저희 김군 작업에서 중요했던 것은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개입을 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로지 질문만 할 뿐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지에 대해서는 오로지 이분들의 결정에 맡기는 게 저희의 원칙이었고, 그 외에 장소의 어떤 섭외랄지 공간의 연출 같은 거는 저는 자유롭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보는 관객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지점에서 나오는 어떤 장면을 어떻게 공간적으로 연출하면 좋겠다, 또 프레이밍적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면서 촬영했는데, 처음부터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던 어떤 상황 같은 것은 어두운 현실의 공간에서 생존자들이 과거에 밝게 빛나는 사진들을 본다는 상황이 되게 중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영화 초반에 저희가 조사실이라고 불렀던 공간에서 페퍼포그와 관련된 분들만 오셨을 때에도 그런 어두운 공간에서 프로젝션된 밝은 사진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장면으로 이제 그런 시각적인 연출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공간을 저희가 섭외하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계신 곳으로 방문했을 때에도 별다른 조명 없이 얼굴은 되도록이면 어두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촬영을 했었던 게 많았어요. 유일한 예가 있다면 지만원 씨. 지만원 씨만 유일하게 그런 연출과는 다르게 약간은 관객분들이 봤을 때 되게 전형적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전문가처럼 찍히고 조금 거리감이 있고 밝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촬영을 했었던 거 말고는 나머지 생존자들은 다 어둡게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것을 영화가 계속 디벨롭이 되면서 변주가 되고 반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 영화 이제 거의 초중반, 후반의 초반까지 편집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작년 봄이 돼서야 최진수 선생님을 만나서 촬영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증언자셨는데 선생님의 증언을 마지막으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광주에 방문을 해서 이강원 선생님과 최양수 선생님과 이제 만나기로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 세 분을 어디서 만나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실제로 그 송암동에서 김군이 사살된 그 지금 텃밭이 된 공간 바로 길 맞은편에 그 상업영화 후반 제작 시설이라고 광주 CGI 센터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영화관이, 상영관이 약간 이관 크기만한 상영관이 있는데, 거기서 우선 선생님들이 처음 만나 뵙고 사진들을 보면서 좀 기억들을 맞춰가는 작업을 한 다음에 실제 공간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선생님들이 실제로 도착하신 순서대로 저희가 그냥 카메라를 뻗쳐놓고 레코딩을 하고, 이제 선생님들 이제 입장하시기 전에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채우는 거 말고는 다른 개입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강원 선생님이 되게 쭈뼛쭈뼛 내려오시면서 되게 어색한 인사들을 나누시는데, 그 어색한 인사들이 정말 30몇 년간에 뵙기 때문에 어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분을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사실 저보다 광주에서 이제 표현을 잘하셔서 아마 몸으로 느끼셨던 경험들이 더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정말 선생님에 비하면 짧은 기간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제 관찰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0, 30대 젊은 분들, 광주의 젊은 분들을 만나서 5.18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느꼈던 것은 이 젊은 분들이 사실 이건 광주를 떠나서 어떤 도시에서건 발생하는 그 윗세대와 아랫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어떤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어긋남의 어떤 경험이 있지 않나 싶어요. 항상 이제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학교에서 뭔가 5.18을 배운 기억은 없지만 뭔가 애국가를 부른다든지 뭔가 뭐랄까요, 뭐 교장 선생의 훈화를 억지로 땡볕에 서서 운동장에서 막 20, 30분 들어야 되는지 하는 경험들이 있는데, 뭔가 원하지 않는데 강요당하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이든 어떤 위에서 전승하고 싶어하는 것들의 어떤 강제적인 주입들에 대한 거부감이 저는 기본적으로 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광주 내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5.18이라는 것으로 제일 구체적으로 좀 그런 경험들이 각인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가 있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광주에서 계신 그 젊은 세대들의 경험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신임 선생님들의 자녀분들을 몇 번은 알지만 만나뵀었는데 거의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면 굉장히 아버지들과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다 대부분 시민군으로 활동을 하셨고 이분들은 80년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받으셨던 고문 피해 같은 것들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폭도로 몰려섰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이제 숨어 계셨던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약간 자연요법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뭐 개똥을 바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술로서 그 통증을 달래셔서 그게 어쨌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셔서 건강이 악화되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 계시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생업에 제대로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또 몸이 성하신 분들조차도 80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진상규명 활동을 수십 년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가정의 경제 활동들은 어머님들이 담당을 하셨고 생계를 이어가셔야 됐기 때문에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증의 감정이 좀 많은 편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시민군 선생님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5.18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광주의 일반적인 젊은 세대들보다 혹은 한국의 일반적인 젊은 세대들보다도 그 항쟁을 직접 겪으신 생존자분들의 자녀분들이 더 5.18에 관심을 멀리하시는 경우들을 만났어요. 그게 계엄분들로부터 받은 그 폭력이 사실은 폭력이라는 거는 한 사람 안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폭력은 좀 전이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시민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남성들이 가정에서도 가정폭력으로 그 폭력이 전이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그것은 시민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의 남성들이 몇 대 이어서 계속해서 뭔가 문화처럼 그렇게 계승하는 그런 폭력적인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광주의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게 좀 더 강하게 어떤 거리감을 느끼시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지명을 광주와 태극기로 분할해서 지명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만우 씨의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서는 그 광주와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그리고 그 주장을 믿는 지지자들의 어떤 이분법으로 프레임이 영화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광주 안에서도 저는 굉장히 다양한 대립과 뭔가 모두가 다 어떤 동일성을 띈 그룹이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작업하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저희 작업의 출발점이었던 주옥 선생님께서 김군이 영화 중이었다는 증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광주 안에서도 사실은 이분들은 공대로서 남아 계시고 제대로 5.18 항쟁 때 기억되시는 존재의 어떤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영화제 버전에서 조금 더 그걸 명확하게 드러내긴 하는데 대학생들과 그 농마주의 혹은 고아 집단 사이에 있었던 그 무기 회수를 둘러싼 논쟁 같은 것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했었고요. 그 영화에서 태극기 그 집회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촬영했을 때는 순전히 5월 18일 날 서울에서는 이런 행사가 열린다는 것에 좀 충격을 받아서 우선 촬영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행사 이름이 뭐 북한군에 의해 돌아가신 계엄군을 뭐 추모하는 집회 뭐 이런 식인데 그게 국립현충원에서 열린다라는 것이 좀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있었는데 영화에서 쓸지 안 쓸지는 확신이 없었다가 저희가 편집하던 도중에 최영철 선생님의 증언 속에서 선생님을 이제 체포된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제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던 사람이 제가 그날
집회 그 연단에서 가운데서 있었던 그 사람이라는 걸 편집하던 중에 정호영 씨 얼굴을 사진을 매칭하면서 뒤늦게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호영 씨의 얼굴이 등장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약간 그것을 위한 복선으로서 정호영 씨와 지만원 씨가 같이 나오는 순간이 필요했었고, 사실은 지만원 씨는 저는 스피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사실 지만원 씨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별다른 분개함의 감정 때문에 출발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악하지만 어쨌든 그분의 시각적인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5.18을 약간 현재적인 시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그 정호영 씨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저도 그때 처음으로 한 4년 만에, 작업 4년 만에 좀 분노의 감정이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만원 씨라는 스피커 뒤에 사실은 90년 5월에 그 광주에서 시민들을 학살했었던 가해자들이 서 있었다라는 걸 그제서야 그때 랩핑으로 연결을 했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이것을 영화 속에서 어쨌든 최영철 선생님의 구체적인 당시의 증언 속에서 사살을 명령한 사람이 거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 태극기 집회 장면이 중요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느 다른 태극기 집회로 대체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